네, 출렁이는 유가 오펙 플러스 영향에 대해서 저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유가가 한동안 좀 급락을 하더니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 감산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한 2%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일단 유가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 보기 전에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번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게요. 네, 이 내용도 그렇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이슈 전에 지금 좀 미리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그 석유 수출 기구가 있습니다. 수출국 기구가 있는데 이게 오펙이라고 하고 러시아 등의 그 비오펙 산유국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제가 협의체로 구성한 것이 오펙 플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6일 원유 생산량 추가 감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시점을 좀 포착을 하고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최근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던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원인이 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 무력 충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산 가능성이 현재는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일시적으로 좀 포착을 하고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유가가 많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면서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격적인 이유도 있고 국제 정세적인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꼽으시나요? 이게 사실 내용들이 그 정확한 내용인 물론 이제 가봐야지 알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내용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무장 그 정파 그러니까 하마스가 있습니다. 네.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무력 충돌에 따른 가자 지구 위기 심화가 산유국들의 분노를 좀 나타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쿠웨이트, 알제리, 이란 등의 그 이번 분쟁에 가장 동요하는 오펙 회원국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걸프 지역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분쟁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 이제 유가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그 배럴당 77달러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은 추가 감산이 불가피하다라는 거 판단이 좀 내용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는 이 기업들 위주로는 추가 감산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이슈가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점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봤을 때 사우디의 경우에는 지금 네옴시티 자금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는 유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사우디가 그냥 단순히 네옴시티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거는 좀 번외이긴 하지만은 엄청난 이제 슈퍼스타의 축구 선수들을 영입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감독들도 영입을 하기도 했고 대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은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는 것 같고 네. 100달러에 달하는 유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유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국제 유가의 경우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내년 상반기 때 잠재적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유가에 대해서는 뭐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26일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한 일들도 꽤나 많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 9월에도 아람코를 뭐 추가적으로 지분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26일에 저희가 오늘 26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미리 좀 감산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 중입니다. 감산 네. 중인데 이게 그 오펙 플러스에서는 뭐 지난해 그 10월 일평균 그 200만 배럴 감산에 좀 합의를 했었고요. 올해 4월부터 일부 회원국이 일평균 16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좀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는 지난 7월부터 일평균 100만 배럴의 그 자발적 감산에 좀 돌입을 했는데 9월까지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은 9월에는 또 연말까지 감산을 좀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네네. 게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가 내년 봄까지 감산을 좀 연장할 계획을 좀 발표를 내용보다는 그 감산을 연장할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도 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에 그 감산은 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유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상승 동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한 100만 배럴 정도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게 된다면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상 그 최근에 좀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 당시 때인데 그때 저는 그냥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유가 흐름들, 올해 유가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6월 WTI 경우에는 70달러 부근에서 9월까지 이제 90달러 상승을 했고, 네. 심지어는 두바이 역시 70달러의 부근에서 94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 70 초반에서 9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10월부터 유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7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크게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당시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9월달 그 유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100만 달러 돌파한다, 뭐 최대 뭐 150만 달러 돌파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150달러 돌파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줬는데 네. 저는 그 당시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돌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95달러 정도 되면 마지노선인 것 같다라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네네. 그러냐면 사우디 쪽에서 결국 주요 포인트가 원인이 됐었는데 사우디는 최소 80에서 100달러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100달러 상한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좀 약간 주변국이들 모두 약간 분쟁의 요소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그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저항이 되는 건 있긴 한데 결국은 사우디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80에서 100달러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이슈들이나 여러 가지 그 봉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 때 뭐 120달러, 150달러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다시 재차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 테마 종목들이 그거에 통해서 요동쳤던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들이 일부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의 상승 전망에 따른 전유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뭐 80달러 뭐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90달러까지나 85에서 90달러까지는 일제히 지금 26일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는데요. 어느새 이제 예전에는 전망이 거의 뭐 많게는 공격적인 전망에서는 250달러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70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상승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 그쵸? 외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번 주까지 봤을 때 그 LCC 기업들에 대해서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오히려 또 갑자기 하루 만에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LCC 관련된 기업들이나 항공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재차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든 횡보 구간이든 만들어 준다면 그때 뭐 다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적인 부분들도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관련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일제히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늦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 뭐 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뭐 SO일도 좀 움직이지만요. 이 석유 도소매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따른 저는 일단 빠른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흥구석유나 네. 흥구석유나 아니면은 뭐 극동유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중앙에너비스나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실제 수요 어떻게 보면은 감산이든 유가에 직접 반영이 돼서 이 주가가 견인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테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흥구석유나 뭐 극동유화, 중앙에너비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동안 급하게 크게 급상승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S-오일, 뭐 GS 뭐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생각보다 흐름들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 5%까지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 예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극동유화든 중앙에너비스든 흥구석유든 괜찮은 시점인데 그 유가를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을 계속 좀 앞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토마토 방송을 자주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폭을 좀 막았고 7천 지금 현재 구간에서 6,900원에서 8,100원 사이에 두터운 지금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착이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정을 받으면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오히려 조정을 받았는데 매집 추세나 이런 흔적들이 깨진 흔적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잡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유가가 뭐 급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을 일단은 한 10,000원대 이상 부근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극동유화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극동유화의 경우에는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00원대 이상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극동유화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두터운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한다면 저는 흥구석유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더 안전하게 흘러가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대한유화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과 산업용 가스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실적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188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 대한유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유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구간이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7만 원대만 잘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그래도 1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다 보니까 기관의 순매수세가 9월부터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 시작 기점은 8월입니다. 근데 8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일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급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형태가 기관의 형태로 좀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일단 17만 원대까지만 매물을 잘 소화를 해준다면 19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빠른 종목이고 실시간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흥구석유. 네. 근데 그냥 나는 좀 차분하게 보면서 흘러가겠어 하면은 대한유화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고 매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흥구석유를, 좀 안정적인 주식을 원하신다면 대한유화를 추천 종목으로 함께 삼아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바토랜드 2.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